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연쌤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중학생이 되었죠? 네, 물론 아마 중1이 되는 친구들이 아니어도 혹시나 이제 내가 문법을 조금 더 처음의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OT 강의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OT는 가뿐하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 이제 다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냥 문법을 나는 다시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배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휘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법과 관련된 어휘뿐만이 아니라 국어 강의와 관련된 어휘들 먼저 숙지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법과 관련된 강의니까요. 이제 문법에 관련된 어휘들 위주로 좀 나열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어휘들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래야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를 할 때에도 또 따로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물론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단어의 개념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이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들 먼저 총 5강으로 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중학생이 되어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제 중학국어 문법들을 총 25강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사실 한 달이 뭐예요? 뭐 몇 주 안에도 금방 끝내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시작할 때 막 급하게 또 친구들이랑 막 친해져야 할 때 이럴 때 뭐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좀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럴 때 미리 좀 알고 가면은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나는 배웠다라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도 미리 또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공부해도 된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걸음 특강이라고 해놨고요. 당연히 우리가 예비 중1 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인 친구들이 처음 문법을 배우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문법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어라고 하면은 특히나 영어도 그렇지만은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것은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알고 나면 별게 아니거든요. 왜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져 있는 것만 정확히 알고 나면은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모르면은 당연히 심화한 내용,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들이 기본 배우고 응용 배우고 심화 배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문법들 공부하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시간은 문법 개념의 이제 바탕이 되는 어휘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문법에 대한 내용이 살짝쿵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직 안 배웠잖아요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뒤에서 또 공부를 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이야기하고요. 우선은 첫 번째부터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단어 뭔지 알아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딱 말하라고 하면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문법 시간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어부터 나왔습니다. 자, 단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단어는요,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예요. 자,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러면은 뭐 하늘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단어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사라는 건 뭐예요? 그런데 저 선생님 조사 뭔지 알아요?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조사라는 건 보통 이 단어 옆에 붙는 것.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품사에서는 뭐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옆에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홀로 쓰일 수 없는 거라고 보통 배워요. 하지만 그 조사에도 홀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 조금 어려운 건데 뭐야 없다고 했는데 왜 있는 것
것도 있어? 예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외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많지 않은 것들 몇 개만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즉 조사도 단어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 요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거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우리는 이제 개념, 그러니까는 이 의미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 단어라는 건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낱말이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사도 단어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랑 이야기할 때 이제 뭐 품사, 그 다음에 뭐 형태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성어와 의태어도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 의성어, 의태어 나올 때는 이제 뭐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 뭐 단어의 양상이라든가 어휘라고 해가지고 어휘, 양상, 뭐 체계 요런 거 공부할 때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경우도 국어 시간에 다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가 의성어라는 말은요, 사실은 시 같은 경우 또는 뭐 문학작품에서 소리를 흉내낸 말 해서 의성어라고 공부를 했었죠. 즉, 사람이나 사물의 이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게 바로 의성어다. 그래서 소리 성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태어라는 거는 이 모양, 모양, 모습, 태가 좋다 이렇게 어른들이 표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내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소리를 흉내내는 말, 뭐 짤랑짤랑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모양을 흉내내는 말, 뭐 대굴대굴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아, 그런 거구나 라는 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연적과 자의적과 제자라는 낱말 나와 있죠. 자, 필연적이라는 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런데 필연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관계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필연적의 그런 반대말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뭐야 말도 안 돼 저렇게 또 만난다고? 뭐야 말도 안 돼 저기서 저렇게 된다고? 나 뭐예요? 우연히 너무 남발이 되면은 진짜 말도 안 돼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야 영화니까 가능한 거야 라고 이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필연의 반대는 우연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우연적이라는 말 이렇게 필연적, 우연적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요 얘기를 하려고 필연적이라는 낱말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의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질서나 규칙에 의해서 딱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국어 시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뭔가 질서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단어라든가 언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그냥 만들어진 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라는 의미와 약간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의적, 우연적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 제자라는 뜻은 또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한글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자, 글자 자자예요. 제자라는 건 뭘까? 그럼 제작할 때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제작하다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제작하는 것, 즉 뭐예요? 만드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글의 제자, 원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게 뭐 제작 원리 요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관용어, 방언, 중의적이라는 낱말 나옵니다. 자, 관용어라는 것도 초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관용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둘 이상의 낱말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얘가 결합을 하면서 특별한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즉 관습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끼리는 사실은 이 관용어를 써도 조금 이해를 하고 거의 대부분 알아요. 하지만 만약에 뭐 외국인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한 관용어를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 말을 막 이제 처음 배우거나 또 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용어가 어떨까? 원래 두 낱말이 합쳐진 거니까 그 낱말 자체 의미로만 기억할 수밖에 없겠지. 즉 무슨 의미냐? 손이 크다라고 했었을 때 손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을 한 거지. 그러면 손이 크다라는 게 말 그대로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관용어로 쓰일 때는 이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로 쓰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 손이 크다라는 건 뭐겠어요? 씀씀이 같은 것이 크다. 아, 그 사람은 손이 커서 세상에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나 많이 나눠줬어. 이런 식으로 쓰일 때 그때는 관용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방언도 나올 겁니다. 방언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회 계층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렇게 나눠요. 그 나눈다라는 게 분화됐다라고 이제 종류별로 구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분화된 체계의 말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느 한 지방, 요렇게 방자로 기억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사투리라고 표현하는 게 방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어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방언만 공부를 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방언이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투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만 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역 방언도 있지만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사회 방언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방언, 지역 방언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의적이다라는 표현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한 단어 또는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첩되려면 뭔가 첩첩산중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네, 그런 것처럼 첩첩산중이 되려면 여러 개가 겹쳐서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의미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네? 그 얘기는 둘 이상의 의미, 즉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건 중의적이다라는 거예요. 다 오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다 오지는 않았다는 게 일부만 왔는지 아니면 오지는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뭐 다 오지 않았다라는 게 일부만 안 왔다는 건지 아니면은 모조리 안 왔다는 건지 그럴 때에는 중의적 표현을 뭐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오지는 않았는데 일부만 왔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구성, 짜임, 종속이라는 뜻도 좀 알아볼게요. 많이 봤죠? 구성. 자, 구성이라는 건 뭐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쵸? 이런 부분 또는 요소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일정한 전체를 짜서 이루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그 이룬 결과를 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뭔가 이렇게 쓰라고 할 때 뭐예요, 우리는? 네. 구성을 짜죠. 즉 구성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개요라고 하죠. 그런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또 표현을 해? 짜임, 조직이나 구성. 짜임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 종속이라는 표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종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장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볼 거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서 볼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주술이나 수식이나 조건적 접속 따위의 관계로 결합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보면은 주술이라는 게 뭐냐면 뭐 주어나 서술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안에 이제 구성 성분으로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결합하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문장이 요런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요렇게 속해서 결합해 있는 것이다. 그게 종속적으로 뭔가 결합해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야. 어딘가에 속해 있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용을 보고 또 문장의 성분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조금 더 이제 종속적인 표현 요럴 때 이런 의미구나라고 같이 예시랑 함께 보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술 다시 나오겠죠? 방금 말했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주어라는 건 나는, 뭐 너는, 학생이, 뭐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문장의 앞쪽에 있는 주체가 되는 성분을 말하는 거고, 서술어라는 건 서술하는 거, 말 그대로 뭐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호응 관계를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 한 글자씩 뗐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호응이라고 했죠. 그 호응이라는 건 뭐냐? 어떤 말과 거기에 응하는 말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걸 말해요. 뭐 나는 간다, 나는 먹는다, 뭐 이런 것처럼 호응이 잘 이루어지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식이라는 건 문장의 표현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식이라는 것도 국어 시간에 많이 이제 또는 문법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하면은 뭐 수학에서의 수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에서의 수식은 꾸밈이에요. 꾸밈. 꾸밀 수, 꾸밀 식이에요. 말 그대로. 꾸밀 수, 꾸밀 식. 한자가 그대로 꾸밀 수, 꾸밀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립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커서 자립해가지고서는 나가서 독립해야지 이런 표현들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서려는 성질을 자립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발음기관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자음 모음 공부할 때 나올 건데요. 발음기관이라는 거는 발음기관, 말 그대로 이 음성을 내는 데 쓰는 신체의 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내는 데 쓰는 신체의 부분은 당연히 어디예요? 얼굴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대나 목젖이나 입천장이나 이나 잇몸이나 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이나 모음자 공부할 때 요럴 때 이 발음 기관과 연결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한글이 더욱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에 대한 내용도 나올 거예요. 자, 어간하고 어미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품사 공부할 때 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용언이 활용이라는 걸 하게 돼요.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 속에서 변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먹는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이런 식으로 변하죠. 바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자, 그렇다면 보세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죠? 어디? 이렇게 갈라놨잖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 어간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변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들, 표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사, 가변어, 불변어 책에 나와요. 자, 방금 품사 공부하게 될 거라고 했죠?
자, 품사 우리가 또 이제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품사라는 건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기능이나 형태나 의미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를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품사를 이제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눠 놓은 갈래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그렇게 형태가 변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가변어라고 해요. 변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변하지 않아요. 아닐 불자.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걸 불변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계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본 거죠, 요거는. 근데 이제 이 체계라는 건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한글은 체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서 통일된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구나라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양상이라는 것도 은근히 많이 보이는데요. 양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그러니까 모양이나 상태를 양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이라는 거는 실질적이다 라는 표현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본 바탕.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 바탕이 될 만한 게 실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우리 활용이 있었죠?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변하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것,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좀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활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형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먹다 아니면은 잔다, 읽다 같은 것들. 이러한 활용하는 단어에서 활용형의 기본이 되는 형태는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이면 돼요. 읽다, 먹다, 자다 이런 식으로 다를 붙이는 게 기본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서 찾으려면은 뭘 찾아야 되는 거다? 공부 다 했어요. 바로 요 기본형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의 개념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어휘들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것만 알아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추려서 좀 또 본 거고요. 이것들을 선생님하고 이제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좀 어려워요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요 단어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휘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